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사법농단 연루된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저희 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주셨는데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에 누를 끼쳤다면 송구스럽다고 대답 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판결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했고 서기호 판사 사건에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 11월 6일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에서 그리고 후보자의 증언과 검찰 조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사과 말씀은 드리도록 하지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여 행위로 그 담당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에 몸을 담고 있던 당시에 사법부의 독립이나 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외형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가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문서는 제가 즉시 파쇄를 했습니다. 구두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전달한 말이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물론 좋습니다. 검찰 조서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네.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거 맞죠? 거기 보면 업무 능력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달을 했는데 곧대로 전달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차게 거절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문건을 받을 때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이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문건을 전달받을 때 상황에 대한 하고 말로 말아야 되는데 네. 이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를 추천하신 국민의힘 추천 사유가 뭔지 아세요? 기본에 충실하고 법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재판을 법원 내에 전파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은 이 추천 사유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사과하실 거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과하시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조한창 후보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 두 후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 생각도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 항에 그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또 국회가 선출한 자 3명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다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을 지금 6명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추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규정이
일곱 명이 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 규정 자체가 가처분으로 되어 있어서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국힘당의 지금 주장은 좀 무리한 주장입니까? 뭐 일각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을 묻습니까? 여기 후보자가 누굽니까?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못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에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어디에 나온 말인지 알죠? 네. 5.18 내란 불기소 사건에 나왔단 말입니다. 서울의 봄 영화에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한다고요? 아니, 그런 말 자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려고 하는 후보자께서 그 말을 동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를 묻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헌법 정신에 비춰 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대통령의 거부권에 요건은 무엇이라고? 거부권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거부권의 요건은 제정된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의 요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한다라는 것도 있습니까?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그 내재적 한계에 거부권을 자기 또는 가족, 대통령의 가족 또는 대통령의 본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거부권 행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헌법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이 특검 추천에 대해서 야당만이 추천했다고 위헌심사 청구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분 더 드릴게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합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회 민주적 입법 절차에 의해서. 재량이다라고 네. 본 거죠?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장치가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가 있는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과 그에 따른 기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결정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내용이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도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만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에 맞는지,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에게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인 지금 권한대행께서 생각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말씀드리는 원리에 거는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원장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